그러니까 자, 저번 주에 도시개발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시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죠?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입문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이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을 하시고 나면 어디에서 이제 개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개업한 곳의 주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지식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겠지만은 이 관련 지식들이 수업용으로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단추죠. 첫 단추로서 우리가 정비법을 보게 될 건데, 지금 입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1년 과정 속에서 6가지 법률을 이제 부동산 공법 안에 6개 법률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고, 6개 법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지금 배우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어떤 새로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들은 많이 접해요. 많이 접하고 또 관심도,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시험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포기도 많이 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법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죠? 완전히 다르진 않겠죠. 유사한 측면을 가져갑니다. 유사한 측면.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은, 이 정비법은 헷갈리는 것을 조금 미리 정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를 하면서 말미에 환지 파트를 우리가 정리를 했거든요. 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환지가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환지를 배우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들의 한 50%는 이미 접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비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부분들의 어떤 절차나 사업의 형식은 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 들어옵니다. 왜 정리가 돼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학교, 공항, 항만을 만드는 게 시설 사업이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 저번 주에 배웠죠, 그죠? 무슨 사업이다?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의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시설 사업과,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 3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용어 정의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 계획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고,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흐름, 그 다음에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유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 흐름은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요 이제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을 배우고 정비 사업을 배우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전주에 이제 수용과 환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개발 사업에서 했던 환지 파트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정비 사업과 유사한 이유가,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환지가 뭐냐면요. 환지는 효용이 떨어져 있는 토지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토지, 신도시로 말하는 거다. 바꿀 한자를 쓰죠. 그죠? 이게 환지입니다. 바꿔주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바꿔주냐면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누구한테 바꿔주냐면 원소유자에게. 그죠? 효용이 떨어져 있는, 그죠?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1번지 소유자 갑에게 효용이 정진되어 있는, 그죠? 토지, 갑에게 250제곱미터 토지를 만다 바꿔주는 게 환지거든요. 그죠? 바꿔줄 때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원래보다는 보통 어떻습니까? 좀 작게 받겠죠? 왜 작게 받냐면, 비용을 떼기 때문에 작게 받는다고 했죠. 그 비용에 쓰이는 토지를 제가 뭐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리냐면, 비용에 충당한 토지, 비용에 충당,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그걸 말한다? 채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비사업이 환지하고 거의 70%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은지를 제가 입증을 해보면요. 정비사업이 뭐냐면요. 이거요. 효용이 떨어져 있는, 그죠? 20평짜리 단독주택을 내지는 40년 된 다세대 연립주택을 그 다음에 40년이 된 주공아파트 23평짜리를 다세대 18평짜리를 효용이 정진되어 있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죠. 그죠? 아파트를 짓습니다. 레미안, 푸르지오 등등으로 뭐 하는 거다? 정비사업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꾸는 거죠.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 근데 바꿔주는데, 환지는 500제곱미터의 토지 대신에 500제곱미터의 토지 대신에 250제곱미터의 효용이 정진된 토지를 토지로 만다 마트리드 하는 거예요. 마트리드. 둘이를 갖다가 맞교환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정비사업은 20평짜리 단독주택이나 18평짜리 다세대 연립주택 23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효용이 정진된 레미안, 그죠? 103동 2501호, 그죠? 33평짜리 아파트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20평짜리 단독주택 대신에 33평짜리 아파트로 마트레이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바꾸어는 주는데 33평짜리 아파트로 맞교환하는 게 아니고 33평짜리 아파트에 갈 수 있는 뭘 준다? 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 뭐로 바꾸냐면 이게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뭐로 바꾸냐면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 요 권리가 뭐예요? 이게? 요 권리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그죠? 우리가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입주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분적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작게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봐봐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거든요. 1000명의 조합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짓냐면 1500세대를 지었어요. 1500세대를 지었으면 1500세대 중에서 1000개는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조합원들에게 먼저 줘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500개가 남겠죠. 500세대 남는 거는 뭐합니까? 일반 분양을 하죠. 일반 분양을 해서 생기는 게 분양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1000세대를 누구한테 주냐면 조합원들 주죠. 조합원이 받는 거는 뭐더라?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비구역은요, 동일한 단지 안에 뭐가 있냐면 입주권과 분양권이 혼재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5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생기는 수익이 있겠죠. 그죠? 그 수익이 어디에 충당됩니까? 제일 먼저 정비사업에 비용에 충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하면 채비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바로 채비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보는 1000세대가 우리가 이와 같은 토지를 이제 바꿔주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배웠던 환지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환지에서 조금 기초를 내지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리가 조금만 잘 돼 있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쓰는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미,
그죠? 이런 것들을 먼저 11월, 12월 달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본 수업이 들어갔을 때 1, 2월 달에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죠? 긴 호흡을 가지고, 어차피 시험은 10월이니까 10월 달까지 조금씩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지금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사업에 관련된 용어에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지금. 그죠? 그 용어 정의 125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 보면, 자, 그 나오죠? 자, 정비사업이 뭔지 나옵니다. 뭔지. 박스에 보면 세 가지 정비사업이 나오죠. 주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요, 우리 정비사업의 종류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었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었더랬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이제 정비사업이 여기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다가 한번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개로 늘어나냐면 6가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요. 6가지. 그러다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정비사업을 다시 전부를 통폐합해가지고 3가지 사업으로 간단하게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경우에 재개발을 보고 어떤 경우에 재건축을 부르냐 하는 것들도 구분을 좀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재개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고 해서 재개발이고, 아파트를 철거했다고 해서 재건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고, 요 차이점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첫 출발부터 요 비교하는 부분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노조. 정비사업이란 것은 1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3가지 사업을 말한다. 자,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요, 주택 재개발 사업 했거든요. 근데 주택이란 말을 지금은 날려버렸습니다. 날리고 그냥 재개발이 했습니다. 왜 날렸는지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과거에는요, 얼마 전에는 주택 재건축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재건축이라 불러요. 그죠? 왜 주택이란 말이 다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에서 주택이란 말이 없어졌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선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징을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정비 기반 시설의 말이 먼저 나왔어요. 정비 기반 시설.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우리 여러분들 기반 시설 배웠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 시설의 말을 배우셨죠? 그죠? 기반 시설. 그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공간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그죠? 등등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의 종류를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기반시설인데 뭐하고 관련된 거? 정비사가 관련된 기반시설을 뭐라고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의 종류가 시험에 이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출제를 하는데 이걸 일일이 배우지 마시고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가 관련된 게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철도가 기반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철도는 기반시설은 맞는데 정비기반시설은 아니겠죠. 왜? 철도가 정비사가 관련되지는 않거든요. 자, 공항이 기반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정비사가 관련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아니에요. 자, 학교가 기반시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비사가 관련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학교는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기반 시설 맞아야 하네요? 맞죠? 도로가 정비사가 관련될 수 있다, 없다? 있거든.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로나 공원이나, 그죠?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 정비사가 관련된 걸 말하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 조문에 지금 이런 나오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극히 열악하대요. 극히. 그리고 노후 불량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과하게 밀집되어 있답니다.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다. 그죠? 여기서 사업을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극히 열악하답니다. 플러스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어떻게 밀집되어 있다? 과도하게 밀집된 곳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정비 기반 시설이 예를 들어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가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대요. 극히 열악하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겠네. 그렇게죠, 그죠? 골목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밀집됐다? 과하게 밀집됐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물이 그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과하게 밀집되어 있는 판자촌들이 있을 수 있는 동네겠죠. 자, 그래서 앞에 보니까 모두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주거환경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동네는 주차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죠?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하게 밀집돼서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동네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동네를 공간 개념으로 만약에 확대해서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어떤 동네를 갖다가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주로 뭐요? 달동네. 그래서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하면 그게 바로 뭐더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분들이 자, 첫 모두에 뭐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달동네를 떠올리면 돼요. 이 동네의 특징을 갖다 알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을 먼저 요 개념에 잡아놔 놓으면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했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되어 있겠죠. 여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알아서 사업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게 맡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특징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징을 알면 사업 시행자라든지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죠, 그런데. 그죠? 자, 하거나 이래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달동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or 또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랍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어 확충을 해준대요. 도로망을 확충해주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뭐 한답니까?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이게 뭐더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사업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자, 하나.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or 그죠?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합니다. 자, 누가 확충해 줄까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확충하세요라고 하면 확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 공공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 주도로 주로 사업을 합니다. 확충하거나 확충하고 자, 주거 환경을
철거한답니까? 보존한답니까? 보존한다네요. 철거한다는 말 안 해. 또 정비하거나 또 뭐한다?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이를 무슨 사업이라고 본다? 주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달동 내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단독이나 다